삼성 스마트폰의 대표작인 갤럭시 시리즈, 그중 가장 최신 제품인 갤럭시 S24의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S24의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신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S24의 언팩을 미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S24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샘 모바일과 GSM 아레나 등 여러 유명 매체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류와 디자인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는 6.2인치의 일반, 6.7인치의 S24 플러스, 그리고 6.8인치의 S24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울트라를 뺀 나머지 S24와 S24 플러스만 전작보다 0.1인치 더 커졌는데요. S24는 이렇게 화면 크기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S24와 S24 플러스는 테두리가 둥근 디자인에서 각진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S24 울트라 역시 측면의 곡률이 좀 더 플랫하게 적용되어 거의 평면에 가까운 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베젤입니다. 베젤이란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부분을 뜻합니다. 이 베젤이 얇을수록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번 S24 시리즈는 이 베젤이 더 얇아질 예정인데요. 전작은 1.75mm의 베젤이었으나 이번엔 1.5mm의 베젤로 더 얇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써 S24 시리즈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베젤인 1.71mm보다 더 얇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전작 S23 울트라의 경우 하단 베젤이 상단 베젤보다 조금 컸으나 이번 S24 울트라에서는 하단 베젤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위아래 그리고 양옆면의 모든 베젤 크기가 균일해졌습니다. 하지만 S24 울트라는 엣지 형태의 라운드가 사라지고 좀 더 플랫한 형태가 되면서 양옆에 베젤이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S24 울트라는 오히려 전작보다 옆면은 베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티타늄과 아머 알루미늄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에만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전작까지 적용되었던 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하나 고급감이 떨어져서 가장 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만 이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여 상품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티타늄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무거워서 안 그래도 무거운 울트라가 더 무거워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허나 또 다른 루머로는 이번 S24 울트라는 티타늄을 적용하여도 전작과 동일한 233g의 무게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S24 울트라 이외 나머지 S24와 S24 플러스는 아머 알루미늄 2.0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아머 알루미늄 2.0은 기존에 사용되던 아머 알루미늄의 강화 버전으로 예측되나 아직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는지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S24 울트라는 티타늄이 적용되어 고급감을 높이고 S24와 S24 플러스는 전작보다 좀 더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 2.0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릴라 글래스 아머입니다. 이전 S23 시리즈의 전면 화면 유리에는 2m 높이의 충격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가 탑재되었는데요.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이전작보다 충격 보호가 56% 더 개선된 고릴라 글래스 아머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도, 즉 스마트폰 화면에 긁히는 정도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화율이나 필름을 부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면 밝기와 해상도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최대 밝기가 전작 1750니트에서 2600니트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밝기를 의미하는 니트는 1니트당 촛불 하나가 비추는 빛의 양을 뜻하는데요. 이런 밝기가 중요한 이유는 야외에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밝기의 수치가 높을수록 햇빛이 내려쬐는 야외에서도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S24 시리즈는 전작보다 최대 밝기가 850니트 더 높아져서 밝은 빛이 있는 야외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전작까지는 울트라를 제외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FHD 플러스의 해상도였는데요. 이번 S24 플러스의 모델은 기존 울트라 시리즈처럼 WQHD의 해상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해상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선명한 화질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S24 플러스에서는 기존 플러스 시리즈보다 좀 더 고화질의 화면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LTPO 패널 적용입니다. 패널이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패널의 종류에 따라 성능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의 패널이 있는데요. 바로 LTPS와 LTPO입니다. 이 둘은 크게 화면 주사율과 전력 소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LTPS는 화면 주사율을 48Hz에서 120Hz까지 재생할 수 있고, LTPO는 화면 주사율을 1Hz에서 120Hz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주사율은 1초당 화면을 보여주는 개수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숫자가 낮으면 전력을 적게 사용하여 배터리 사용량을 아낄 수 있는데요. LTPO 패널은 문서나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화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인 상태의 컨텐츠일 때 1Hz의 화면 주사율로 낮춰 전력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반면 게임처럼 역동적인 화면일 때는 주사율을 최대 120Hz까지 높여 매우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을 보여줍니다. 전작 S23과 S23 플러스까지 사용한 LTPS 패널은 최소 화면 주사율이 48Hz이기 때문에 최소 화면 주사율이 1Hz인 LTPO에 비해 소비 전력이 약 15% 정도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24 시리즈에는 울트라 시리즈에만 탑재되었던 LTPO 패널을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탑재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이번 S24와 S24 플러스에는 저전력의 LTPO 패널을 탑재하여 배터리 타임이 개선된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울트라의 특권 같았던 LTPO 패널이 S24 시리즈에 모두 적용됨으로써 같은 시리즈의 급 나누기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는 칩셋입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되는 S24와 S24 플러스는 여러가지 유출된 벤치마크를 통해서 모두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S24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유출된 긱벤치 정보에 따르면 엑시노스 2400이 스냅드래곤 8 3세대보다 약 10% 정도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은 프로 시리즈에 더 좋은 칩셋을 탑재했듯이 이젠 갤럭시 시리즈도 아이폰처럼 같은 시리즈에서 칩셋의 성능 차이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갤럭시 역시 최고의 칩셋 성능을 경험하려면 S24 울트라를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램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램 용량이 많을수록 여러가지 앱을 실행해도 리프레시, 즉 다시 실행되지 않고 앱을 실행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유출된 긱벤치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이번 S24 플러스는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드디어 12기가의 램 용량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예전 S20 시리즈에서 12기가의 램을 넣어준 이후 4년 만에 다시 원래의 램 용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유출된 긱벤치에 따르면 S14와 S24 울트라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8기가와 12기가의 램 용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젠 기본 모델인 S24도 용량을 올려줄 때가 되었으나 원가 절감을 한 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S24 울트라는 최고급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S24 플러스와 램 용량이 동일하다는 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S24 플러스는 8기가에서 12기가의 램 용량으로 늘어났지만 S24와 S24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한 램 용량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LLW 램 탑재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에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LLW D램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LLW 램은 입출력의 핀 개수가 512개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D램 대비 8배 더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 역시 기존 램 대비 약 7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속도와 저전력 기술이 적용된 LLW 램은 추후 곧 출시될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인 애플 비전 프로에도 탑재되는 램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엔 아주 좋은 램인데요. 삼성은 S14에 탑재된 AI 기능을 재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성능 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S24 시리즈는 LLW 램을 탑재하여 성능은 빨라졌지만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개선된 이역 화소 센서입니다. 전작 S23 울트라에서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이역 화소에 아이소셀 H2P 센서를 탑재했었는데요. 이번 S24 울트라에선
전작의 센서를 조금 개선한 아이소셀 H2PSX 센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된 센서에는 엔드-투-엔드 AI 리모자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미지 신호와 리모자이크를 순차적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S24 울트라에선 E2E AI 리모자이크를 통해 이 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 시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촬영 지연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되지 않아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사진의 디테일과 컬러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S24 울트라는 기존 2억 화소보다 사진 촬영 시 셔터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진의 품질도 향상된다는 것이죠. 11번째는 광학 5배 줌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작까지 탑재되었던 광학 10배 줌의 망원 카메라 대신 광학 5배 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망원의 거리가 줄어든 대신 10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화소 수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조리개 값도 f4.9에서 f3.4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센서 크기도 3.52분의 1인치에서 2.52분의 1인치로 커졌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광학 5배 줌의 스펙이 좋아지면서 5배와 9배 사이의 망원의 화질이 전작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배 줌에서 5000만 화소의 고화질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5배 줌 이상에서 8K 해상도의 영상을 전작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하면 S24 울트라의 망원이 10배에서 5배로 바뀌었지만 화소수가 5배 많아지고 조리개 값은 낮아졌으며 센서가 훨씬 커져서 5배 줌 이상의 망원에서 전작보다 훨씬 좋은 화질로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는 줌 애니 플레이스입니다. 이 줌 애니 플레이스는 최근 삼성전자에서 직접 공개했는데요. 이 기술은 새로운 동영상 촬영 기능에 대한 통칭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토매틱 트래킹 기술을 살펴보죠. 이전에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피사체를 직접 터치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이 트래킹 기술은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초점을 잡아줍니다. 한마디로 적당한 화각을 맞춘 채 영상을 찍고만 있으면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피사체를 따라가서 촬영해준다는 뜻이죠. 또한 이 줌 애니 플레이스는 듀얼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미 영상을 촬영 중인 상태에서 일부분만 확대를 해도 전체 화면과 확대한 부분 모두 하나 화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줌 애니 플레이스는 딥러닝 리모자이크 알고리즘을 통해 2억 화소의 센서 내에서 줌을 하여 2배와 4배에서도 무손실로 줌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2억 화소 센서를 통해 무손실 줌을 지원하여 광학줌에 필적하는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13번째는 갤럭시 AI입니다. 현재 가우스로 알려진 삼성의 AI 명칭은 최근 유출된 티저에 의하면 갤럭시 AI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삼성의 AI는 최근 유출된 AI 설정 화면을 통해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한 온라인 AI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여 온라인이 아닌 기계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LLM의 온라인 AI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대규모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디바이스 AI는 갤럭시 기기 자체에 내장된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은 온라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AI 설정은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자신에게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AI 통화 번역입니다. 현재 갤럭시 AI를 필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통화 번역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통화 시에 상대방이 미국인이면 갤럭시 AI가 영어를 듣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기능인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갤럭시 AI가 듣고 상대방에게 영어로 말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겠지만 전화 통화 시에 통역 버튼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외국인과 통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놀라운 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AI는 통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화 내역 요약도 해주는데요. 이 기능은 통화가 끝나면 기존에 있던 ADAT 앱처럼 AI가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그러나 갤럭시 A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통화 내용 중에 약속 시간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정리해서 캘린더에 등록까지 해주는데요.
이외에도 S24의 시스템 자체에 번역 기능이 들어가서 별도의 앱 없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번역을 해주는 것은 물론 번역할 내용과 번역된 내용을 음성으로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S24는 갤럭시 AI를 통해 전화 통역과 시스템 번역을 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통역 및 번역 앱들보다 편의성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5번째는 사진 및 동영상 AI 기능입니다. 이번 S24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새로 탑재된 AI를 통해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의 품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야간 모드뿐만 아니라 이역화소 모드에서도 AI 최적화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AI는 12개 종류의 물체를 인식해 더 나은 품질로 최적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S24 시리즈는 비디오용 AI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동영상 촬영 후에 추가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저조도 성능을 개선하고 노이즈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손떨림 보정과 노출값 조정 등 전반적인 동영상 화질을 개선해줍니다. 이런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가 작업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완료한 후에 AI가 화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하면 그제서야 촬영된 동영상의 품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번 S24에선 동영상 속에 피사체를 선택하여 지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선 사진 속의 피사체를 지울 수 있었지만 이번 S24에선 그 기능이 확장되어 동영상의 피사체까지도 지울 수 있게 된 것이죠. 16번째는 베이퍼 챔버입니다. 기기 내부의 열을 분산시키는 베이퍼 챔버는 크기가 클수록 스마트폰의 열을 더 잘 낮출 수 있는데요. 이번 S24는 S23보다 베이퍼 챔버의 크기가 1.3배 더 크고 S24 플러스는 1.6배 더 크며 S24 울트라는 1.9배 더 커져서 이전 S23 시리즈보다는 S24 시리즈의 발열 관리가 좀 더 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S24 시리즈에서 발열 관리가 더 잘 된다면 전작보다 게임에서 평균 프레임이 더욱 높아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과 컬러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의 배터리는 전작보다 100mAh 많아진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이며 S24 플러스는 전작보다 200mAh 더 많아진 4900mAh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S24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한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인데요. 비록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같지만 S24 울트라에 탑재된 새로운 칩셋의 개선된 전력 관리로 전작보다 좀 더 나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팁스터 롤랜드 퀀트는 S24의 심트레이 컬러를 통해 S24의 컬러를 유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S24의 컬러는 오닉스 블랙,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엠버 옐로우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옐로우 컬러는 갤럭시 S10e 모델 이후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컬러라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4 언팩을 미리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AI를 필두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기술이 처음 적용될 때는 설익은 기능이 오히려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갤럭시 S24에서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갤럭시 S24의 AI 기술을 기점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AI 대전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 S24 시리즈라서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스마트폰 AI 대전의 시작을 알릴 S24는 2024년 1월 18일 새벽에 언팩이 진행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S24의 언팩을 시청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S24의 내용과 얼마나 잘 맞는지도 비교해서 보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S24 언팩을 시청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